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비게이터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 비상계엄 이후 그 다음에 지금 뭐 탄핵이 됐죠, 대통령께서.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진 이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은 계속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럼 지금 시장에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실거주를 해야 되는지, 또는 그냥 집을 사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특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이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주식, 비트코인 할 것 없이 정말 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 자산 올라가고 있어요. 엔비디아, 테슬라, 뭐 메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그 반도체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분위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근데 국내 주식은 반면에 어떻게 되죠? 삼성이나 뭐 그런 주식들은 지금 완전히 바닥을 또 찍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기본적인 롯데도 최근에 뭐 부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되게 지금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되게 커진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계엄 선포가 있고 탄핵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불확실성이 되게 커진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 뭔가 급격하게 뭔가 선택을 하거나 그런다기보다는 상황을 일단 먼저 바라보고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잊고 있었지만은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거에 따라 맞춰서 금리를 따라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기사들을 봤는데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또 다르게 제한을 좀 풀어주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었고, 지금 주택시장에 또 돈을 꽤나 많은 돈을 이제 풀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의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인 것 같고, 어느 한 자산군이나 그 시장이 무너뜨리게 둘 수는 없거든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가 그냥 뭐 죽으면 죽는 대로 꺼지면 꺼지는 대로 그냥 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뭐 연락이 오거나, 또 뭐 지금 최근에 서울이나 강남에 이렇게 임대료가 뭐 높아서 공실이 많이 생겨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또 다르게 움직이는 지역들도 조금씩 있다라는 걸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다르게 간다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역적인 차별화가 되고 있다. 왜냐면 지금 서울이 오른다고 해서 지방이 오르는 게 아니고, 수도권이 다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도 일부 지역들은 오르고 있고 일부 위치에 있는 지역들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떨어진다고 해서 거리가 주춤한다고 해서 지방이 안 오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거를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한번 뜯어보시면 돼요. 지금 실거래가 어떻게 올 초 대비 찍히고 있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지는 각 지역마다 되게 다 달라요. 저는 지금 전국적인 지역들을 다 지금 시장을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제자분들도 다 똑같이 저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 피드백을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전국적으로 다 물어본다면, 그럼 시장이 다 달라요. 의외인 곳들도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잘 되는 곳들, 물론 가격이 팍 펌핑돼서 오르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런 곳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지역적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장기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실수요자냐 투자자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수요자인데도 불구하고 투기성 짙은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무너짐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2021년도, 22년도에 그 마지막 상승장에서 영끌족들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산 현황 수준에서 넘어선 어떤 투자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실수요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완전 영끌 투자해서 뭐 전세 보증금 받아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자를 막 마이너스 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 명확하게 구분을 좀 경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물론 그런 투자가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뭐 연봉이 높아서 그게 감당 가능하면은 그것 또한 기다리면서 버티는 투자로서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마냥 무리하게 내가 실수요자 그냥 아파트 사고 싶은데 돈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껴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투자자냐 지금 실수요자냐를 구분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걸 얘기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금리 상황에서의
지금 결국에 이제 저금리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전략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움직임도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금리로 갈수록 아무래도 집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 또는 지금 뭐 투자 자산, 뭐 굉장히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거에서 지금 되게 많이 지금 펌핑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자산들이 결국에 또 안전자산이 부동산으로 돌아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 타이밍을 내가 어떻게 뭐 100%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미리 조금 안정적으로 내 수준에 맞는, 자산 수준에 맞는 부동산을 사둘 수도 있는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다. 왜? 그 대신에 금리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이미 그때는 가격이 조금 반등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타이밍에서 적당하게 금리를 받고 미리 사둘지, 또는 금리가 완전히 내려간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최대한 그 조금 뭐 줄어든 상황에서 투자를 할지는 내가 그거는 곰곰이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내 자산 현황에 맞는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남들이 지금 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한다고 해서, 주식 한다고 해서, 뭐 부동산 투자 미리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연봉이 얼마고, 대출 이자가 얼마까지 감당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근데 투자금은 얼마 정도 가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따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좀 투자 관점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막 욕심내가지고 남들 다 하니까 또 벌겠다, 이렇게 가면은 불나방처럼 또 활활 타올라서 나만 또 손해보고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좀 유지하면서 내가 단기적으로 돈을 확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내려두고 좀 찬찬히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아까 지역별로 다르게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럼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역별로 시장 조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만 뭐 매몰될 필요도 없고, 어느 한 지역만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뭐 꼭 무조건 서울이 답이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덜 오른 지역 중에서 내 투자금에 맞는 또 괜찮은 지역, 앞으로 괜찮아질 지역을 따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 뭐 경매로 돌아오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모르시겠지만 단기 단타를, 지금 부동산 경매 단타를, 소액 경매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지역을 넓혀봐도 돼요. 저는 지금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물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지역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고 수익도 내는 곳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특정 지역을 보는 것보다는 한두 군데 지역을 또 다르게 계속 또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거. 그게 있으면 남들보다 또 다르게 더 움직이는 거니까 돈을 더 벌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경매로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라는 거는 단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갭 투자로 단타 불가능하거든요. 청약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 전매제한 완화가 된 게 아니면, 그럼 지금 경매로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접근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역별로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내 주변의 지역이 경매로 별로 재미없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국으로 놓고 보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곳들이 몇 군데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뭐 안정적이다라고 절대 할 수 없고 불확실성이 되게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해야 되는데 이런 시기에서 또 항상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회로 또 생각해보고 기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노력하셔가지고 내년에 또 더 좋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좀 어렵다, 그리고 조금 뭔가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1대1 오프라인 다마고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같이 함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난 8년간의 지식과 투자 그 정보들을, 전략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고 한건 낙찰 받을 때까지 전부 다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제가 멱살 잡고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비게이트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